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도 이르면 2026년에는 질병으로 공식 관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과연 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관련 단체나 정부 부처, 여론까지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쪽, 박호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이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찬성하시는 쪽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다 게임은 해보셨죠? 이 교수님 그럼요. 게임 해보셨죠? 어렸을 때 했죠. 어렸을 때 네. 많이 하셨을까요? 요즘도 네네. 좀 하십니까? 요새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같이 이제 보면서 뭐 네. 아주 잘하진 않습니다만 좀 합니다. 네, 박 이사님 같은 경우는 뭐 자주 하실 거라고 저야 매일 하죠. 매일 하고 네네네.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 게임 자체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두 분은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교수님 어떻게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저는 게임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 종류나 혹은 그 과정이나 혹은 그 정도나 혹은 그 게임이 미치는 개인의 영향력이나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결과가 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 이사님 같은 경우는 게임은 어떻다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글쎄 뭐 저는 게임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뭔가를 떠올릴 때 기분이 좋으면 사실 즐거운 것, 네. 뭔가를 떠올릴 때 찡그러지면 네. 사실 그거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글쎄 누구나 이제 게임을 떠올리면 즐거운 기분, 기대감 이런 게 들지 않을까요? 네. 저는 게임은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저도 게임을 합니다. 한때 또 열심히 했던 게이머이긴 한데 요즘 이제 게임에 푹 빠져서 지내는 청소년들 또 성인분들도 꽤 많아요. 뭐 지하철에서도 게임하시는 분들 많이 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게임 자체가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에는 네. 게임 자체가 주는 영향력이 이를테면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즐거움, 쾌의 기분을 유발하고 이게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한다면 이 부분은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판단을 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게임을 한다 그래서 다 게임 중독이나 혹은 최근에 이제 WHO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게임 이용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이 가지고 있는 레저의 기능이라든지 굉장히 그 순기능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이 차원을 넘어서서 병리적인 차원까지 간다면 네. 우리는 이 부분을 장애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건 마치 우리가 약간 우울감이 있다고 우울증 환자이거나 우울 장애가 있는 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게임을 한다 그래서 모든 게임을 하는 분들이 어떤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과는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고요. 박 이사님, 요즘 확실히 이 게임의 사용자, 이용자층이 넓어진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과거에는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네. 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전에 오락실에 가야만 게임할 수 있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급의 이제 스마트폰들을 다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뭐 틈날 때마다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문제는 이 게임에 이제 과도하게 몰입을 해서 일상생활 등에 지장을 줄 때인데 이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도박이나 마약처럼 중독 현상처럼 정말 묶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WHO에서 이번에 ICD라 그래가지고요 국제 질병 분류 코드가 있는데 이 분류 코드를 다시금 이렇게 재설정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걸 이제 30년 만에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그 전에는 우리가 게임 과몰입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던 요 주제들을 이번에는 게임 이용 장애라고 하는 디스오더, 그 디스오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어떤 질서나 현상 유지 자체가 좀 무너지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일상이 유지되지 않고 나도 무너지고 주변 관계까지도 무너진다면 우리는 이걸 합쳐서 되게 장애 영역 안으로 거칠게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그 WHO에서 이번에 그 게임을 장애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질병 코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진단할 때는 단순히 게임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뭐 역기능 이런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임상에서의 여러 환자들
또 일상이 무너진 여러 사례들, 또 게임의 전문가들, 또 현장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호소했던 사람들의 여러 엄청난 이야기들을 모아서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질병에 대한 분류를 한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 중독과 같은 것과 유사하게 지금 이거는 뭐 물질 중독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 정신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신경계에 관련된 장애를 묶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그 항목의 하위 부류로 지금 게임 이용 장애라는 거를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독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일상을 무너뜨리고 또 특별히 일상이 무너진 여러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충분히 정도로 봐야지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중독이라고 한다면 일상 이게 크게는 이제 뭐 심각성과 네. 또 정도와 그다음에 일상의 여러 이 부분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이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어떤 것보다도 내가 게임이 우선이 되고 다른 것들은 생각이 먼저 나지 않을 수준이다. 라면 이거는 일정 정도 중독에 일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이 겪게 되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관계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른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치명타이거나 일상이 무너지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상황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할 때 뇌파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쾌를 느끼는데 이 쾌의 수준이 일상생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쾌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의 어떤 뇌의 반응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런 항목들을 본다면 이게 게임이 일련의 중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박 이사님이 이번 주말 사이에 이 WHO의 결정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게임을 중독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매우 과하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 개발자뿐 아니라 게임인들은 과몰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네. 부분을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언뜻 중독이라고 떠올리면 뭐 대표적인 이제 도박이나 이제 마약이나 이제 술인데 그런 것들을 중독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그 중독에 대한 결과를 보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진짜 뭐 손이 떨리고 그런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런 어떤 도박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를 이제 저지르고 하지만 저는 게임이 단기간에 과몰입은 될 수 있어도 그런 중독까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 많이 몰입하게 되지 않나요? 네. 뭐 저 대학교 때 당구 많이 쳤는데요. 그냥 자리에 누워 있으면 천장에서 당구 공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는 저는 당구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뭐 관심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골프도 한때는 굉장히 열심히 쳤거든요. 그럼 저는 골프 중독이었는데 그 중독의 결과가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아니면 뭐 손이 떨린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도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단계에서 뭐 충분히 이제 뭐 시간을 할애하고 비용을 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전되면 증상이 완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볼 때 저는 중독의 어떤 대표적인 물질들과 같은 선상에서 또 중독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너무 많이 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교수님은 지금 박 이사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구와 골프를 밤새 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지금 이번에 WHO에서 나온 기준을 좀 살펴보면 당구를 좋아한다고 당구 중독은 아니고 또 게임을 좋아한다고 게임 중독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첫 번째 욕구 조절 자체가 안 된다, 불가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 하나.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보다 완벽하게 이 게임만이 우선이 될 때.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진단은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심지어 이 게임과 관련된 이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이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우리는 이거를 게임 중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진단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이런 전제들을 기준으로 한 거라 말씀하셨던 당구라든지 이런 것들 또 골프라든지 몰입할 수 있고 굉장히 선호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진다든지 뭐 어떤 질병에 준할 만큼이나 다른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뭐 우리가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몇 년 전에 50시간 이상 게임하다가 뭐 사망한 게이머도 있었고 또 부부가 그 게임 과몰입을 통해서 아이를 학대 상황에 놓게 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모든 것을 설명한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진단이 나올 때는 대개 진단 기준은
여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임상의 바다에서 진단이라는 게 결국 하나의 결정체로 이렇게 쫙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이미 우리가 게임 중독이다 아니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여러 사건들 또 여러 일상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가정의 불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 요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수님이 예시로 주시긴 했는데 사실 박 이사님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게 아니면 뭐 과몰입이라든가 이 게임 중독이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현상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네.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제 만화를 보는 웹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근데 이제 게임은 뭐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게임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특정한 현상이 이제 12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면 그거는 게임뿐만 아니라 어디에 몰입이 됐다고 해도 일단 심리적인 치료는 분명히 이제 받아야 되는 현상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독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유는 과연 게임을 즐기는 사람 중에 몇 프로가 네. 또 어떤 기준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도대체 그걸 중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은 바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에 대한 결과를 얻은 바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확실한 결과나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것들을 술, 도박, 마약과 같은 형태의 전 단계로 인식을 하면서 그 너무 우려감을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부분에 이제 우려를 네. 나타내는 거죠. 네, 게임 중독 또는 게임 과몰입 이거를 이제 질병으로 삼아야 할 정도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아.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게임이 주는 그 순기능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나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심리치료를 네. 받아야 됩니다.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장애 진단을 내린다든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단순한 레저를 넘어서서 그리고 이 단순한 영역을 넘어서서 일상의 무너짐과 또 이게 사회적인 한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러 개체가 뭉쳐지면 이건 사회적 문제거든요. 이미 게임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여러 양상을 보이는 분들에게 진단 기준에 맞추어서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다면 이거는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진단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이번 ICD의 결정이기 때문에 실제 WHO가 이렇게 ICD 기준을 분류를 할 때에는 모두를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성이 인지될 경우 우리가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 전문적인 치료의 방식이 나와야 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데이터가 미비하다고 합니다만 말씀하신 그 진단 기준에 대한 아마 경론이 그 ICD 이번에 11판 개정이 되면서 엄청난 경론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경론이 일어날 때에는 아마 여러 복잡한 인과관계나 혹은 여러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어디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과 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환자들이 있고 이 환자들에게 우리가 중독이다,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게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집단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건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이 치료 집단을 우리가 진단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보다 본격적 도움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박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진짜 실제로 이렇게 치료 집단이 있다고 지금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고 그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더 정확한 사례들과 연구가 이제 따르면 네. 정말 치료해야 될 집단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그런 근거와 일반인들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뭐 제시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중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치료의 대상 주체 이외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2005년인가 6년인가 제가 이제 온라인 게임 만드는 회사에 이제 있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 바다 이야기라고 엄청 그 도박성 그런 게 있었죠. 흡수를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데 그 당시에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호준아 괜찮냐? 뭐가요? 아니 이거 바다 이야기 아버지 나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바다 이야기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우리 아들이 게임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바다 이야기가 지금 도박이라고 난리라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경우라고 보거든요. 게임의 어떤 구체적인 뭐 치료가 필요한 집단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충분히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근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이다, 중독이라고 이제 사실 얘기했을 때 네. 그와 관련되지 않은 그냥 일반인들도 그런 충분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아.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이제 분명히 어떤 제거나 우려는 좀 벗겨야 된다라고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게임이 뭐 말씀하셨던 바다 이야기나 이런 사행성 게임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더 영역이 넓고요. 조금 더 달리 봐야 될 것이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도박장으로 거의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그 횟집이 없어지면서 바다 이야기로 막 바뀌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과 지금 모바일 상에서 또 아이들이 이제 PC에서 집에서든 뭐 PC방에서 하고 있는 이 게임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게임들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 정신 쪽에서 저희 정신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먼저는 과거하고 다르게 이 엔딩이 없는 그 끝이 없습니다. 게임이 계속 연속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랭킹의 방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랭킹뿐만 아니라 이게 레벨업이 되면서 끊임없이 계속 성취를 야기하는데 물론 이게 여기서 또 채팅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관계적인 측면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딱 나오면 현실은 완전히 그들하고는 거의 분리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의 방식이 보통 밤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뭐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통제를 잃은 경우에는 그게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지각이라든지 혹은 뭐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혹은 시기가 굉장히 형편없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적지 않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요소들 중에는 입시도 있지만 이 게임 문제가 어마어마하고요. 이소님은 이런 비판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게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임이 엔딩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콘솔이라고 해서 뭐 엑스박스나 이제 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걸로 이용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엔딩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매우 크고요. 근데 이제 일부 엔딩이 없는 게임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약간 이제 미성년자와 성인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성인은 충분히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네. 조절해야 되는 권리와 본인에 대한 이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예를 들어 학교에 지각을 하고 그럴 때 그 부모님들은 뭘 하시는 건지. 저도 이제 자녀가 2명이 있거든요. 네. 고등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만해라고 하면 애들이 그만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건 굳이 그게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 좋아하는 뭐 다른 것을 했을 때도 말을 안 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제 좀 성년과 이제 미성년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게임 자체가 모두 이제 엔딩이 없이 밤을 새워야 되는 건 아니다. 피곤하면 졸립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네, 생각해 보면 저희가 네네. 질병 얘기만 하다가 이 토론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조금 다른 얘기로 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도입을 하면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대체 뭐냐, 게임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사님, 실제로 이 게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이 큰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게임 종사자 수의 감소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2018년 게임 백서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 종사자는 한 8만 1,000명 정도로 이제 네.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 산업이 이제 질병 코드로 이제 분류가 되고 이게 더 심화돼서 이제 중독에 가까운 이제 논의들이 오가면 그 게임 산업 종사자의 이탈 및 그 향후 이제 새내기 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끊길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한 2022년 정도에는 한 최소한 지금에서 한 10,000명 정도는 더 종사자 네. 수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 교수님, 이에 대해서 이 게임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의 건강과 질병 앞에 경제 논리가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명분에서도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여러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업성 부분이나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게임 산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위치를 그 부분에서 점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가 해법을 제시할 수 없는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거 말고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우려하고
그다음에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여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혹은 이런 대안도 조금 우리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게 사회적 책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게임 자체를 질병 코드가 아니라 새로운 교육 코드로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학교에서 게임 관련 정규 과목이라든가 학과 개설도 돼 있는 상황인데 박 이사님, 이 게임을 통한 교육 방식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게임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공부를 만약에 게임처럼 만들었다면 다들 공부를 정말 잘했을 텐데 그게 많이 아쉽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아이들의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 게임이 어떤 즐겁고 재미있는 방식, 어떤 일을 했을 때 확실히 주어지는 보상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된다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에 이제 뭐 과도하게 몰입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게임의 이제 선 기능, 그 순 기능들을 어떤 교육에 좀 도입을 해서 좀 더 이제 어떤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면 교육학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네. 2020년에는 최초로 이제 게임 마이스터고가 설립이 돼요. 아. 기존에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교 일부 게임학과 있었지만 이제는 고등학교 자체가 게임 전문학교로 이제 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에도 게임의 어떤 순 기능들과 앞으로 이제 산업에서 중요한 것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은 저희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 교수님은 이런 게임을 통한 교육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 이사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고요. 특별히 이제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순 기능들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컨텐츠들을 정말 적절하게 담아낸다면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잘 관리만 한다면 얼마나 이게 좋게 쓰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질병 코드와 관련된 이야기는 실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게임의 내용과 그 과정과 그 몰입의 현상과 여러 중요한 부분들이 한 사람과 또 한 가정과 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그 차원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에서 곧 이제 접어야 하는데 각각 한 말씀씩만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박 이사님 먼저 해주시죠.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건강이나 이제 건전한 어떤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게임이 단순하게 뭐 게임 문화다 혹은 게임이 어떤 뭐 IT 업계에서 매출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많은 산업 종사자가 있고 이제 한류 뭐 전체 매출의 이제 50%가 넘는 그런 중요한 돈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게임은 정말 남녀노소가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거든요. 근데 그런 놀이들이 어떤 정확한 근거나 어떤 이제 데이터나 어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이전에 너무 이게 어떤 중독이나 질병으로 이제 그 사람의 눈을 가리는 부분들을 우려할 뿐이지 저는 이게 어떤 저희 꼭 업계 종사자들이 먹고 사는 것을 어떤 위협을 받는 그런 측면을 생각하진 않아요. 네, 지금 박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중에 한 시청자분이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죠.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맞는 말씀 저는 동감하는 바가 있고요. 다만 21세기가 우리의 놀이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 놀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매체가 얼마나 이 사람을 건강하고 또 좋은 행복감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해법과 대안을 예방과 치료 차원에서 함께 다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게임을 둘러싼 토론 밤새서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게임 산업 그리고 개개인의 건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